선택 2025 드디어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2025년 6월 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 6월 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120일 넘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너무 겨울 길지 않았습니까? 너무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은 반드시 봄을 이길 수가 없죠. 예,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이제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좀 나가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세력들 청산하는 거, 이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21대 대통령 선거 개막에 맞춰서 이곳 국회 본관 앞마당에 나와서 야외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60일 동안 달려갈 21대 대선의 그 현장을 냉철한 분석으로서 지난 빛의 혁명 시기 저희가 했던 것처럼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를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 4월 4일 헌재 8대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많은 국민들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사실 지켜봤습니다. 12.3 불법겸 내란이 벌어진 지 123일 만에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요. 윤석열의 불법겸과 관련돼서 5가지 주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말 당연한 결정인데요. 이 5가지 쟁점 모두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지금 탄핵 선고 당시에 쟁점이 한 4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일단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된 것은 4가지 쟁점 중에 1가지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거의 퍼펙트한 헌재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특히 정말 이 기억나는 정말 구구절절한 명문의 탄핵 선고 요지문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눈에 도드라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완벽한 퍼펙트한 8대0 전원일치의 이 결정이 있기까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나? 전 조금 야속한 마음도 들게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혹시나 5대3 기각되는 거 아니야? 4대4 각하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란 속의 윤석열이 다시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마음 졸이고 간절하게 염원했던 4월 4일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드디어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드디어 되었고요. 예, 우리는 이제 6월 3일 대선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의 불법 개혁, 이 내란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대한민국이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사실 이 불법 개혁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집권 이후부터 내내 사실 차곡차곡 탄핵의 사유를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불법 개혁과 이 내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사회 대격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빛의 혁명을 경험한 이후 빛의 혁명 시즌2가 바로 2025 대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4월 4일 헌재의 8대0 만장일치 파면 선고 다다음 날 4월 6일이었죠. 일요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대선 일에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긴급 기자회견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에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육구강국이 출범한 지 거의 4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국민도 반대하는 정치권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개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한 가지 부분을 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2차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은 지금 불법 개헌,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이 파면이 된 지 사실 이틀 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에 대한 종식을 위해서 정말 빈틈없는 그런 일들을 좀 벌여나가야 되는데요. 이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개헌을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헌 이 부분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특히 이번에 이 우원식 의장의 개헌 관련된 담화문에서 적극적 환영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 특히 권영세 비대위원장 박수치고 환영하는데요.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을 바라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사실 대선의 이슈를 선점하겠다. 뭐 소위 말해서 이재명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면서 내란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덮어버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투표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국민투표법 관련돼서는 공백이 상당 많은데요. 개헌과 관련돼서 합의를 하더라도 20일에 숙고일이 걸립니다. 국민투표법 이걸 개정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물리적으로 이번 대선 때 같이 하기에는 어렵고 특히나 개헌이 뭡니까? 국회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테이블을 들어와서 국민이 또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4년 중임제가 아닙니다. 임기 단축 개헌하자라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합의도 어려운 지점이어서 이 전국, 이 내란의 잔부를 정리해도 부족할 시기에 왜 우원식 위원장이 이런 안을 제안해서 더욱 전국을 혼돈스럽게 하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바로 어제였죠.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기는 물론 이제 개헌의 필요성도 중요하나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지난 광화문과 남태령과 한남동 광장을 가득 채워졌었던 깃발들 안에는 진보 정당과 진보 단체 그리고 진보적 활동가들이 상당히 다수가 많이 있었고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사회 대개혁을 주장했고 그 사회 대개혁의 주장이 아마도 개헌에 일정 담기기를 아마 영원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너무 촉박하게 하기보다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척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87년에 개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죠. 근데 87년 개헌이 뭡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국민적 여론이 성숙됐고 사실상 국론이 모아졌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이 이루어졌고 5년 단임제에 지금 대통령 직성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구조와 관련돼서는 여러 다양한 안에 대한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개헌이라는 것이요. 국민적 여론이 성숙돼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성과물이 아니라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국민들이 수용도 납득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의 공론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제7공화국, 제대로 된 개헌을 열 수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진보적인 그런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회 대개혁과 관련된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 60일이라고 하는 급박한 시간 안에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기껏해야 윤석열 한 명 내란 수괴를 파면시킨 정도이고 그는 아직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와 관련돼서 돌아 다시 대행이 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분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 종료를 앞두고 감히 권한대행이 또다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지명한 두 명, 한덕수의 음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윤석열은 파면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임명한 두 명 중에 가장 문제적인 부분이 바로 이완규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계속 법제처장을 했고요.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내란 바로 다음 날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이 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완규 법제처장이 했던 하나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이 법꾸라지 노릇을 사실상 도맡아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를 특히나 지금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된 당사자를 버젓이 지금 헌법재판관에 내정했다라는 건요 말도 안 되고요. 특히 한덕수는 지금 권한 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윤석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에 제한 부분들 머리 숙여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내란의 공범을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폭거나 마찬가지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60일짜리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에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의 헌법기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지금 폭력적으로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한덕수 국무총리 막가자라는 겁니다. 대놓고 내란의 공범들 지금 헌법재판관에 알박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사람들로.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회는 당연히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요.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했을 때 소극적 권한 행사도 임명 안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야 합의였습니다. 여야 합의였는데요. 이 여야 합의 되겠습니까? 내란에 지금 당사자를 지금 공범을 지금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스스로 지금 탄핵을 하기를 아주 그냥 바라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데요. 이 자리에 60일짜리 아무리 권한대행이라도요.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중립적인 관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한 관리 중요한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사퇴하든가요. 탄핵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을 한판에 깨트린 것이 바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알박기함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증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택 2025, 네, 빛의 혁명 시즌2 2025년 대선을 맞이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상당히 돋보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에서 무려 후보군이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서너 명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숨죽였던 한 10명 정도의 후보군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모습 보면 정말 태세 전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 썼는데요. 중국의 변검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조기 대선이라는 이 네 글자는 금기어였어요. 그렇죠. 조기 대선은 금기어라고 했던 당이 윤석열 파면이 되자마자 무슨 3.1상 네. 이런 얘기 하더니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한두 명도 아니라 네. 10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심보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네. 이 완전히 청개구리 심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기각각하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인데 마치 네. 기다렸다는 듯이 본물 터지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완전 국민의힘 청개구리 심보인데요. 특히 권영세, 권성동 이 쌍권 다시 재신임 받았는데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심판, 이재명 세력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대선은
윤석열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 구로구청 보궐선거 당시에 책임 정치하겠다고 무공천을 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윤석열로 인해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로 인해 벌어지는 지금 이 대통령 조기 선거와 관련돼서 책임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책임 정치하려면 지금 공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했지만 보궐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 혈세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민의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정말 진정 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얼씨구 나오면서 다 뛰어든다? 완전 코미디죠. 여기서 한 말씀 더. 홍준표 대구시장. 네. 윤석열 탄핵은 절대 안 된다 하더니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대선 준비하신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재 선고일을 한번 복귀해보면 되게 신기한 점이 정광훈이건 뭐 그런 극우 세력이 엄청나게 난동을 부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당일날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 극우 세력들이 8대0 파면을 그 마음속으로는 좀 직감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15명에 이르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은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순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누가 나와도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아주 편히 말씀드리면 땡큐입니다. 네. 네, 땡큐입니다. 뭐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지난번 불법 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제하는 데 노력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에 보였던 뭐 공동 국정 운영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연달아 검찰 출신 이거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오세훈 말하지 않아도요. 명태균 게이트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자격이 이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윤석열 파면과 즉시 불소추 특권이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남은 공소시효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안에 김건희의 공천 개입, 윤석열의 공천 개입 등등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선거법 빨리 수사해서요. 신속하게 윤석열 다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은 어쩌면 명태균 대선이 펼쳐져 있다. 이런 분석조차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되니 바로 다음 날 그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벚꽃이 피고 네.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봄 소식과 함께 2025 대선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이곳 국회 본관 앞마당에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대선 우리 시청자들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대선에 임해야 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의 모든 부분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너무나 많이 쳤습니다. 지난 4월 4일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 선고문을 낭독하는 속에서도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반이 다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특히 정치권, 부끄러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다시는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법과 어떠한 권력도 법과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번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대선,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해서
같이 대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 2025 21대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정호진 TV와 커먼스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